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귀 분석 가운데서 독립변수의 개수가 한 개일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순 회귀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두 변수의 관측값을 이용을 해서 이 둘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두 변수 간의 대략적인 관계 패턴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점도로부터 두 변수 간에 존재하는 일정한 모양의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수리적인 모델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적절한 도구로 활용할 수가 있고, 이를 이용해서 한 변수의 값을 알고 있을 때 다른 변수의 값을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비와 매출액의 관측값을 산점도상에 표현하였더니 하나의 직선을 따라서 주변에 분포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우리는 그 직선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정식을 도출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선을 나타내는 방정식을 선형 회귀 모델 또는 선형 회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선형 회귀식을 도출해서 변수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통계 기법을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귀 분석에는 한 개의 연속형 독립변수를 이용해서 한 개의 연속형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단순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연속형 독립변수를 이용해서 한 개의 연속형 종속변수를 예측하는 다중 회귀 분석이 있습니다. 다항 회귀 분석은 단순 회귀 분석처럼 한 개의 연속형 독립변수를 이용해서 한 개의 연속형 종속변수를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개의 독립변수를 n차 다항식의 형태로 선형결합을 해서 모델링을 한 형태로 회귀식을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x라는 독립변수가 하나 있을 때 그 x라는 독립변수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단순 회귀 분석이 됩니다. 그 x라는 독립변수를 x제곱항을 또 만들고 x세제곱항을 만들어서 동일한 x라는 독립변수로부터 x라는 항과 x제곱이라는 항과 x세제곱이라는 항 3개를 만들어서 이 3개를 독립변수로 활용할 경우에 우리는 다항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x항과 x제곱항과 x세제곱항이 있기 때문에 마치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형태상으로 다중회귀 분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항회귀 분석은 다중회귀 분석의 한 특수한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귀 분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변수들은 모두 간격 척도나 비율 척도로 측정된 이러한 연속형 변수여야 됩니다. 상관 분석을 통해 도출한 상관계수는 가상의 직선상에 데이터점들이 얼마나 가까이 모여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 직선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한 변수값으로부터 다른 변수값을 예측하고자 한다면 그 직선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직선의 길이와 절편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하나의 독립변수를 갖는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서 회귀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의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국가의 도시 인구 비율을 선정을 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선형 회귀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대 수명은 종속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도시 인구 비율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독립 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도시 인구 비율과 기대 수명 간의 관측값들을 산점도상에 표현하면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산점도상의 점들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기대 수명이 더 깁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 인구 비율의 증가에 따라서 기대 수명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 각 변수값들을 나타내는 점들은 하나의 가상의 직선을 따라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두 변수는 선형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인구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기대 수명 역시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두 변수는 정해선형 관계를 갖습니다. 물론 이 모든 관측값들이 직선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직선과의 정확한 일치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만일 모든 점이 직선상에 정확히 놓여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직선을 이용해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관측값들은 가상의 직선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뿐이지 정확히 직선상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산점도에서 보듯이 관측값들 사이를 통과해서 그려질 수 있는 직선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직선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적절히 설명 또는 예측하기 위해서는 관측값들 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직선을 구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요구가 됩니다. 최소자승법은 그러한 직선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회계식 도출 방법입니다. 최소자승법은 산점도상에 관측된 각 좌표점과 임의의 직선 사이의 수직거리를 제곱해서 합한값이 가장 작게 되는 직선을 찾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최소자승법에 의해서 구해진 직선을 최소자승 회기선 또는 회기선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 관측값과 회기선 간의 수직선을 그리고 그 거리를 측정해서 관측점과 회기선 간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 관측점과 회기선 간의 거리를 각각 제곱을 하고 모두 더해서 거리 제곱의 합을 구합니다. 최소자승회기선은 이렇게 구해진 거리 제곱의 합이 그 밖에 다른 어떤 직선에 대해서 구해진 거리 제곱의 합보다 작게 되는 직선을 얘기를 합니다. 최소자승회기선은 이와 같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y는 수직축상의 변수를 나타내며 종속변수라고 하고 x는 수평축상의 변수를 의미하고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베타 제로는 절편이며 x가 0일 때 y의 값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베타 1은 기울기라고 하고 x의 한 단위 변화량에 대한 y의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기대수명은 종속변수이고 도시인구 비율은 독립변수입니다.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예측되기 때문에 독립변수인 도시인구 비율을 이용해서 종속변수인 기대수명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대수명과 도시인구 비율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회기식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기식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 슬라이드 왼쪽과 같은 이러한 직선을 갖는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0.48이기 때문에 도시인구 비율 한 단위의 증가, 다시 말해서 1%의 증가는 기대수명 0.48년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식을 이용을 하면은 도시인구율이 50%인 나라는 50% 곱하기 0.48 더하기 41.0으로 계산해서 기대수명이 65세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인구 비율이 51%인 경우는 41.0 더하기 0.48 곱하기 51 해서 65.48세가 예상 기대수명이 됩니다. 이 65세와 65.48세의 차이는 0.48로서 회계식의 기울기와 일치합니다. X축의 독립변수의 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축의 종속변수의 값이 변하는 양이 회계식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종속변수 값의 이 차이는 결국은 이 회계식에서 기울기에 해당이 됩니다. 기울기가 양수이면 독립변수의 증가는 종속변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이면 독립변수의 증가는 종속변수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양수이든 음수이든 절대값 기준으로 기울기의 값이 크면은 그 변화의 폭은 커지고 반대로 기울기의 값이 작으면은 그 변화의 폭은 작아집니다. 만일 기울기가 0이라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하고
이는 두 변수 간에 어떠한 선형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럴 경우 그래프는 이 슬라이드의 오른쪽과 같이 수평선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서로의 역할을 바꾸게 되면 기울기와 절편은 값이 달라집니다. 서로 대칭인 특성을 갖는 상관계수와 달리 회기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비대칭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어떤 변수가 독립변수이고 어떤 변수가 종속변수인지는 회기식의 도출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절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절편은 독립변수의 값이 0일 때 종속변수의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값이 0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 한 절편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대수명을 산출할 수 있는 국가 중에서 도시인구 비율이 0인 나라는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도시인구 비율이 0인 가상의 국가에 대한 기대수명에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기대수명과 도시인구 비율 간에 이러한 회기식이 도출됐다고 해서 도시인구 비율이 0일 때 그 국가의 기대수명이 41세다 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R을 이용해서 회기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카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프레스티지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의 구조를 보시면은 102개의 관측값과 6개의 변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데이터셋에는 102개의 직업별로 교육기관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여성 비율이라든가 직업 명망도라든가 직업 유형 등의 데이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셋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업별로 그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교육기관과 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은 education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고 소득은 income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연 단위이고 소득은 달러 단위입니다. 회기 분석은 LM 함수를 이용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LM 함수에는 포뮬러 형식으로 인수를 지정을 합니다. 틸다의 앞에는 종속 변수를 지정하고 틸다의 뒤에는 독립 변수를 지정합니다. 여기에서는 종속 변수는 소득이기 때문에 income 변수를 지정을 하고요. 독립 변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education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데이터 인수에는 모델 생성에 사용할 데이터 프레임을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프레스티지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회기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변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prestige.lm 이라는 변수에다가 회기 분석 수행 결과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lm 함수는 회기 분석 결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lm이라는 클래스의 회기 모델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된 회기 모델 객체를 화면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 결과의 마지막 부분에서 회기식의 절편과 기울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편은 마이너스 2853.6이고 기울기는 898.8입니다. 이 회기식을 산점도상의 직선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산점도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뮬러 형식으로 인수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포뮬러의 왼쪽에 y축에 위치할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y축에 소득을 위치를 시킬 거고요. 포뮬러 오른쪽에 x축에 위치할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여기는 x축에 교육기관을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칼 인수의 색상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PCH 인수에는
산점도의 점으로 사용할 심벌을 지정합니다. 19를 지정하게 되면은 안이 색으로 채워진 조그만 동그라미가 산점도의 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X레 빈수와 Y레 빈수의 X축과 Y축의 제목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X축에는 교육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고요. Y축에는 소득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을 나타내는 제목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인수에는 그래프의 제목을 지정합니다. 윈도우 창을 하나 간단하게 열어서 산점도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산점도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대체로 교육기간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하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측값들을 통과하는 회기식을 직선으로 만들어서 그래프상에 그려보겠습니다. 회기식을 산점도상에 그리기 위해서는 AB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AB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수에 회기분석 결과 생성된 모델 객체를 지정을 합니다. 다른 그래프 지정과 마찬가지로 칼 인수의 색상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WD 인수의 회기선의 두께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B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조금 전에 생성했던 산점도상의 회기식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육기간과 소득은 정해선형 관계를 갖습니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기계수는 898.8입니다. 교육기간이 1년 증가할 때마다 소득은 898.8달러씩 증가를 합니다. 절표는 독립변수의 값이 0일 때의 종속변수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독립변수의 값이 0이라는 것이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 한 절편이 갖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사된 직업 가운데 교육기간이 0인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기간이 0인 가상의 직업에 대한 소득의 실질적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절편값이 마이너스 2853.6이라 그래서 교육기간이 0일 때 소득은 마이너스 2853.6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형 회기식의 회기계수 정보 이외에 좀 더 다양한 통계 분석 결과를 보려면 용도별 추출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기 모델 객체에 포함된 분석 결과를 추출할 때 이러한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기 모델 객체로부터 분석 결과를 추출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주요 함수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ANOVA 함수 같은 경우는 분산 분석표를 추출을 해줍니다. 코이피션트 함수는 회기 개수를 추출해 줍니다. CONFINT 함수는 회기 개수에 대한 신뢰 구간을 추출을 해줍니다. FITted 함수는 회기식에 의한 예측 값을 산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residuals 함수는 관측값과 예측값 간의 차이인 잔차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summary 함수는 잔차라든가 회기계수라든가 R스퀘어라든가 F값과 같은 주요 분석 정보를 요약해서 추출을 해줍니다. 서머리 함수를 이용해서 회기분석 결과를 주요한 정보 위주로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서머리 함수의 회기모델 객체를 인수로 지정을 합니다. 서머리 함수의 출력 결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차례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residuals라는 곳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잔차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잔차는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상적인 회귀 모델에서 잔차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잔차의 평균은 0이기 때문에 중위수의 부호를 통해서 분포의 치우침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수는 마이너스 41.9이기 때문에 평균 0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잔차는 종 모양의 전형적인 정규 분포에 비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분포 모양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지듀얼스라는 이 부분에서 잔차들이 정규 분포와 얼마나 비슷한지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에피션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회귀개수 추정치 및 그 회귀개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를 보여줍니다. 회귀개수의 추정치가 에스티메이트 열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표준 오차가 스탠다드 에러의 열에 보여집니다. 그리고 t-밸류에는 t값이 출력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PR 열에는 유의 확률 P값이 출력이 됩니다. 회귀개수에 대한 T검정은 회귀개수가 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을 합니다. 여기에서 독립변수 에듀케이션에 대한 P값은 유의수준 0.05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회귀개수의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따라서 독립변수 에듀케이션의 회귀개수는 0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밑에 출력 결과 중에서 Residual Standard Error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잔차 표준 오차를 나타냅니다. 줄여서 RSE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잔차의 표준 오차는 회귀 모델을 이용해서 독립변수로부터 종속변수로 예측을 할 때 발생하는 잔차의 표준 편차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RSE는 회귀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하로 변동하는 관측값의 평균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RSE는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데이터의 패턴을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에 작은 값을 가질수록 모델의 적합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밑에 멀티플 R 스퀘어드는 R스퀘어를 얘기를 합니다. 이 R스퀘어는 회귀 모델의 설명력을 나타냅니다. R스퀘어 0.3336은 회귀 모델이 소득 변동성의 33.36%를 설명한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R스퀘어 값은 그 값이 클수록 회귀 모델이 설명력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끝으로 F 스태티스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회귀식의 유의성을 검증한 부분을 출력을 해줍니다. F 값을 통해서 회귀 모델의 유의성 검증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회귀개수가 모두 0이라는 귀무가설을 검증을 합니다. 회귀개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니면은 회귀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지금 단순 회귀 부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회귀 모델에 포함된 회귀개수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회귀식의 유의성 검정과 회귀개수의 유의성 검정이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값을 보시면은 유의수는 0.05나 0.01에 비해서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귀 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귀식에 포함되어 있는 회귀개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회귀개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인 회귀개수가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단순 회귀 분석의 경우에는 회귀개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회귀식의 유의성 검정은 회귀개수의 유의성 검정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다중회귀 분석의 경우에 두 검정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회귀식의 유의성 검정은 모든 회귀개수가 0인지를 검정하고 회귀개수의 유의성 검정은 특정 회귀개수가 0인지를 검정을 합니다. 회귀 분석을 수행하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회귀개수 값과 그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입니다. 서머리 함수로부터 출력된 결과에 코에피션트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회귀개수 부분에 대한 결과를 테이블 형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에피션트 함수에 서머리 함수의 출력 결과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회귀개수에 대한 추정치, 표준오차, t값, p값 등을 테이블 형태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서머리 함수로부터 전반적인 회귀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지만은 용도별 추출 함수를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거나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귀 모델에 대한 분산 분석표를 얻기 위해서는 회귀 모델 객체에 ANOVA 함수를 적용을 합니다. 이와 같은 회귀 모델에 대한 분산 분석표는 회귀식의 유의성 검증에 활용이 됩니다. P값이 유의수는 0.05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회귀개수가 모두 0이라는 기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합니다. 조금 전에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확인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서머리 함수의 출력 결과로부터 회귀개수 테이블을 추출할 때 사용했던 코에피션트 함수를 회귀 모델 객체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회귀개수만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절편과 기울기만이 추출됐습니다. 또한 conf_int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회귀개수에 대한 신뢰 구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달리 지정하지 않으면은 기본값으로 95% 신뢰 구간이 계산이 됩니다. 95%가 아니라 99% 신뢰 구간을 계산하고 싶으면 레벨 인수에다가 신뢰 수준을 지정을 합니다. fitted 함수는 회귀식에 의한 예측값을 벡터 형태로 반환합니다. 그래서 fitted 함수에 회귀 모델 객체를 지정을 하고 그 결과를 앞에 3개만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3개의 직업에 대한 회귀식에 의한 예측값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fitted 함수가 아니라 rigid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관측값과 예측값 간의 잔차를 산출해 줍니다. 역시 앞에 3개를 출력하게 되면은 관측값과 예측값 간의 잔차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 3개의 직업의 소득을 추출해 보면 이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 값은 실제 관측값이고 이 관측값에 대한 회귀 모델의 예측값이 fitted 함수의 수행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관측값과 예측값 간의 차이가 리지듀얼 함수에서 수행된 이 값입니다. 그래서 이 fitted 함수, 리지듀얼 함수를 이용해서 회귀식에 의한 예측값과 그리고 잔차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회귀 모델은 기본적으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을 추정하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기간이 5년, 10년, 15년일 때의 소득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측에 사용할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생성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 예측 변수 이름을 독립 변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에 대한 예측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predict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 인수로 우리가 사용할 회귀 모델을 지정을 하고요. 두 번째 인수 new data 인수에 예측 변수가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지정을 합니다. 실행 결과를 보시면은 교육기간이 5년일 때, 10년일 때, 15년일 때에 예상되는
소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값에 대한 95% 신뢰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인터벌 인수에 confidence라고 지정을 합니다. 종속 변수의 모집단 평균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계산을 해줍니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 10년인 직업의 실제 평균 소득이 5,425달러에서 6,843달러 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이 95%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기관이 10년인 직업에 대한 소득의 모집단 평균이 이 두 구간 사이에 있을 가능성은 95%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셋 전체가 아니라 일부 서브셋에 대해서만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할 때 서브셋 인수에 추출하고자 하는 서브셋 조건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두 집단에 대해서 각각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평균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73년이) 현재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들에 대한 평균 교육기간입니다. 이 기간보다 긴 집단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와 이 기간보다 더 작은 집단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를 각각 한번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서브셋 인수를 지정합니다. 서브셋 인수에 추출하고자 하는 서브셋 조건을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교육기관이 평균보다 큰 집단에 대해서만 회귀 분석을 수행을 해줍니다. 교육기관이 평균보다 작거나 같은 집단에 대해서 회귀 분석을 수행하려면 서브셋 인수의 조건만을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두 개의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평균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직업의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수가 1455입니다. 그렇지 않은 직업의 회귀수가 281.8이니까 그에 비해서 5배가 더 큽니다. 평균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직업은 교육기간이 1년 늘어나면 소득은 1,455달러가 증가합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직업은 교육기간 1년당 281.8달러의 소득 증가에 그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집단에 있어서 1년의 교육기간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귀 분석의 개념과 단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